1월 효과는 없다는 시각이 시간이 흐를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로존 악재가 12월 달에 어느 정도 미리 반영되지 않았느냐 이런 시각도 존재하는데요. 1월 한 달 시장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령 전문위원과 현대증권 마포지점의 이승태 과장 두 분 함께 하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5위부터 3위까지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피치 신용등급 상향 시사입니다. 피치가 글로벌 경제 둔화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신용등급 상향 가능성을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11월에 피치는 한국의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4위 키워드는 하이닉스 등 IT주 강세입니다. 2012년 첫 증시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등 IT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기관은 전기전자 주식을 16일째 연속으로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3위 키워드는 미국 고용지표 전망입니다. 이번 주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고용지표 등이 발표됩니다. 장세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알아봅니다. IT주 얘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내 기관 16일째 지금 사고 있는데요. 2012년 각 증권사마다 이제 2012년 전망을 하면서 가장 유망한 섹터가 어디냐? 그러면은 제가 자료를 보면 한 70-80%는 다 IT주, 삼성전자, LG전자를 언급하는 회사들도 많았고요. IT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승태 과장께서는 글쎄요, IT주 계속 긍정적으로 좀 봐도 될까요? 단기적은 가능은 하겠지만은 어떤 지속적인 거는 좀 아직까지 불투명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좀 너무 선반영됐던 얘기인가요? 아직까지는 덜 반영된 거고요. 네. 아직까지는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아직까지 장밋빛 그런 전망은 좀 아직까지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업황 호전 이런 부분을 좀 확인 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아무래도 지금 현재 보면은 반도체 가격을 우리가 조금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까? 근데 반도체 가격이 하락 추세를 띠다가 최근에 이제 상승을 좀 돌아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IT에 있어가지고 좀 선 반영이 된 경향도 있고요. 그리고 연말에 있어가지고 미국 특수 이런 어떤 부분들이 그리고 또 연초 1월 달도 춘절 특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이 맞물려 가지고 어떤 IT 쪽에서 재고 소진에 따른 어떤 특수 부분 이런 어떤 부분들이 상호작용함으로써 IT 쪽에서 좀 치고 갈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은 이런 어떤 부분이 어떤 전반적인 경제적인 어떤 기대 심리 이런 어떤 경제 어떤 호황 이런 어떤 분위기에 따라 가지고는 아직까지 좀 힘들지 않겠나라는 좀 더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IT주를 사실은 유망하게 보는 그 시각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 IT주가 없는 입장이라 그러면은 그래도 조금 더 업황이라든지 이런 걸 좀 확인하고 그다음에 좀 매수 시기를 좀 늦추는 게 좀 바람직할까요? 아무래도 IT 업종에서 비중이 전혀 없으신 투자가법 입장에서는 작년에는 어떻게 보면 자동차 좀 주도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올해는 자동차보다는 IT 쪽이 좀 더 강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전체 비중에 있어가지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금과 주식의 어떤 비중 조절이 좀 무엇보다 좀 중요한 한 해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전체적인 비중 면에서는 어떤 현금 비중을 조금 더 늘리는 투자 부분이 좋을 것 같고요. 그 업종 비중 어떤 조절이 있어가지고는 어떤 자동차 어떤 IT 어떤 비중에 있어서는 자동차보다는 IT 비중을 조금 늘려가는 그런 어떤 비중 역할이 포트폴리오가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T를 유망하게 보지만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를 조금 좀 불안감이 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현금 비중을 유지를 해가면서 좀 매수에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일단 현금 비중을 유지하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IT 업황 조금 더 확인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시장 자체를 조금 더 그러니까 그 나무보다는 숲을 먼저 봐야 되는 이런 흐름이 좀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됩니다. 그에 앞서서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고요. 사실 12월 달에 뉴욕 증시 흐름이 나쁘질 않았는데 고용지표, 주간 단위로 발표되는 지표도 괜찮았고, 그러니까 주간 실업급여 신청자 수도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면서 이제는 저희 고용 시장에 좀 저점을 찍었다. 이제 돌아설 수 있다 이런 기대감도 좀 나온 것 같고요. 월간 단위 실업률도 그전달 이제 9%에서 예상외로 8.6%까지 떨어졌고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기대감이 좀 많은 편인데 이학령 의원께 좀 여쭤볼게요. 사실 12월 달 미국 지표 나올 때마다 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계속 작용을 했는데 이번 주에 미국 경제 지표 발표 소매업체도 12월 판매 실적도 이제 발표가 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시장에 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의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다 그러면 바로 그런 것에 기반을 두는 것은 분명하겠죠. 지난 연말에 벌써 UBS 같은 경우에서는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 어떤 그 실업률의 바닥은 이미 코너를 지났다는 얘기 표현하면서요.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11월에 자체 소매는 생각보다는 아주 늘어나진 않았는데 이제 발표될 12월에 소매업체 어떤 지수라든가요. 또 아까 말씀하신 ISM 지표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당장 이제 내일 모레면 나올 미국의 자동차 판매, 12월 자동차 판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 모든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온다는 전제 하에서요. 이런 것들이 어떤 강도가 있어야 될 텐데 이런 세기가 결국은 유럽에서의 잠재적인 악재 특히 연말에 나왔던 어떤 스페인의 재정 감축의 적자 감축에 좀 실패라든가요. 또 언제 있을지 모르는 어떤 프랑스의 신용등급 하락 이런 등등의 문제들을 어느 만큼 억누르면서 결국 시장의 관심, 즉 투자자의 관심은 유럽에서 결국 미국으로 어느 순간 빨리 데려올 수 있느냐가 결국 시장의 핫포인트라고 봅니다. 일단 질문하신 거에 답을 다시 한번 정리드린다 그러면 각종 경제 지표는 일단은 긍정적인 소식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다수의 시각입니다. 미국의 지표는 여전히 호전, 긍정적으로 접근해도 될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이제 유로존 관련해서 스페인 문제라든지 프랑스 신용등급 문제가 사실은 제일 1월 시장에서는 불안한 요인인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불안한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미국의 지표 호전 이런 부분들이 유로존 악재를 좀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좀 서프라이즈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1월 증시 유망주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1월 증시 시작됐는데 대부분은 1, 4분기가 좋지 않을 거라 보는 시각이 많고 근데 반면에 또 12월 달에 이런 불안감을 상당히 좀 선반영했다는 시각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청자 여러분께서 제일 중요한 건 종목일 것 같은데요. 글쎄 이승태 과장께서 객장에서 보는 유망 종목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올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투자 설비라든지 그러니까 올해 기대치 이런 어떤 해서 IT 쪽으로 어떤 투자가들의 어떤 관심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IT, 자동차 그리고 어떤 1월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 관련 수혜주들 이런 어떤 종목들로 어떤 문의를 많이 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IT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삼성전자가 올해 20나노 어떤 랜드 플래시였던 그런 어떤 설비 투자 어떤 확대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따른 부품 관련주들 이런 부품주들도 어떤 유망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 가격이 다시 상승함에 따라서 어떤 하이닉스라든지 그리고 패널 가격의 어떤 상승에 따라서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삼성 SDI 이런 어떤 관련 종목들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미국 FTA 했던 에 의해 가지고 자동차 어떤 부품 관련주들 이런 어떤 부품 관련주들 좋아 보이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전반적인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인 어떤 경기 동향에 따라 가지고 조금 어떤 비중 조절을 할 필요는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텀세 장세에 있어 가지고 어떤 테마성 부분 있어가지고 좀 접근하는 거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비중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한다면은 그 대체 에너지주라든지 그리고 바이오 관련주들 그리고 복지 관련주들 이런 어떤 정책 테마주에 따라서도 어떤 비중을 조절하는 상태에서는 접근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어떤 화학주라든지 어떤 중국 관련주는 어떤 중국의 정책의 어떤 스탠스가 어떻게 변화에 따라 가지고 좀 변화가 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 가지고 좀 적절하게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T, 자동차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글쎄 그중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동차보다는 일단 IT, 그중에서 삼성전자가 대표적이겠지만 그쪽 비중을 조금 높여야 된다. 그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여전히 사실은 종목에 대해서는 현금 비중 쪽에 이제 얘기를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일단 IT, 자동차, 그리고 중국 상황에 따라서 이제 화학은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 나머지 이제 대처 에너지라든지 바이오, 이런 쪽, 복지 관련주, 이런 쪽은 테마성으로, 테마주 전체는 조심해야 되지만, 그래도, 이 중에서는 선별해서 접근해도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학년 의원께서는 글쎄요, 증권사마다 새해 되면은, 이제 유망 섹터라든지, 유망 종목 이렇게 많이 내고 있는데요. 거의 이제 1차 금융 종목이 삼성전자, 현대차 정도는 거의 중복이 되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눈여겨볼 섹터나, 그 종목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사실은 증권회사는 이제 연말에 되면 이제 연간 투자 유망 종목을 했는데 혹시 연말에 뉴스 좀 검색해 보신 분은 보셨겠지만은요.
실제로 보면 2010년이었죠. 그러니까 1년 전에요. 2011년에 투자 유망 종목을 한 것들이 사실 뭐 거의 다가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대부분의 증권사가 다 그 전체 평균이 마이너스 났고요. KTB 증권 정도가 이제 뭐 좋게 좀 나왔다 하는 거를 저도 얼핏 신문에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증권사들 하는 일 중에 하나니까요. 많은 증권사들이 추천 유망 종목이라든가요. 종목군 했습니다. 1월 달도 마찬가지고요. 일상이 나왔는데요. 사실 보면 그들이 말한 종목을 다 섭렵을 하면은요. 다 얘기하면 사실상 대한민국의 모든 업종이 안 들어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만큼 약간 덧없는 전망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감히 듭니다. 실제로 보면은요, 상당히 시장 자체가 지금 만만치 않다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는데요. 시장이 된다는 전제부터 말씀드리면 시장이 좀 올라간다는 것에 의견이 맞다 그러면요, 단연코 삼성전자를 비롯한 그 아래에 있는 것은 IT는 뭐 삼성전자가 가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여타는 이제 자동차군에는 뭐 확실하게 어떤 펀더멘탈이 뒷받침되니까요. 자동차가 들어갈 것이고요. 자동차에 관련된 것들, 연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타이어라든가요. 부품주 괜찮을 것이고요. 자동차를 운반하는 뭐 글로비스 이런 회사들 괜찮을 겁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본다 그러면 올 한 해 재미가 없었던 작년이죠. 2년 동안 재미없었던 건설업종의 다크호스의 가능성, 그리고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전기차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현대 기아차 그리고 삼성에서 양산세제에 돌입하면서, 물론 아직 그 양산이라는 것이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의 양산이랑 개념이 많이 틀립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몇만 대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아직 멀었지만 어떤 그런 것들이 원년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전기차 시대 대한민국에. 그런 것들이 이제 분명히 큰 호흡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꾸준히 관심 화면으로 잡아놓고 가셔야 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특히 자동차, 전기차가 얘기하면 전기차가 홀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요. 각종 충전 시설, 물론 집에서도 많이 하지만 집에서 하는 것보다는 빨리 주유소 같은데 어디 비싼 거 가서 한 30분 만에 충전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관련된 주식들이 분명히 많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마다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모두 시장이 된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시장이 안 된다고 하면 뭐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오늘 혹시 저희 머니투데이 신문 혹시 없나 사이트 뉴스 보신 분 보셨겠지만 CLSA 증권사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이요 1,400까지 떨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말이 맞는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렇게 안 되리라고 저도 기대를 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1,400까지 떨어지는 시장이라면요. 뭐 삼성전자, 현대차건 무슨 테마주건 상관이 없죠. 다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도 여전히 우리 시청자분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유념을 하셔야 될 겁니다. 뭐 삼성전자, 현대차, 자동차 주식 그리고 타이어 주식도 뭐 계속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고요. 전기차 관련해서도 일단 뭐 현대기아차에서 일단 전기차에 뛰어들었다. 그래서 이전까지의 전기차 테마하고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 이런 말씀도 뭐 다시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글쎄 이학영 의원께서 글쎄 뭐 증권사마다 주간 추천 종목 정리라는 주간 추천 종목 이렇게 내놨는데 자료를 준비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도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대충 보시면은요, 연초하니까 항상 마찬가지 들어가지만 삼성전자 이런 것들이 항상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연초니까 현대자동차 이런 것이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리고 물론 금융주를 추천한 데도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초에 첫 번째 주련 나오는 지금 화면도 보이지만, 한국타이 이런 것들 다 들어가겠는데요.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항상 저 자신도 증권사에 속했을 때 연초건 주말이건 주초건 이런 거 했지만 항상 연초의 첫 번째 주에 추천 종목은 대부분이 연간 추천 종목 중에서 가장 엑기스 같은 주식을 찾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증권사 연간 추천 종목, 증권사별로 최선을 다해서 선정한 종목이겠지만, 일단 그런 종목에 너무 지나치게 몰입하는 것도 일단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보다는 일단은 올해 핵심되는 종목들, 연간 내내 관심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투신 장세 주도입니다. 오늘도 외국인 노름입니다. 외국인들, 현물 쪽에서 순매도 했고, 선물 쪽 매매 패턴이 방향성이 12월부터는 시장 방향성이랑 이게 프로그램 매매랑 맞물리면서 상당히 좀 많이 같이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그나마 수급상으로 좀 긍정적인 게 투신에서 오늘 2012년 첫날 아침부터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인데 연속성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학영 의원께서 글쎄 1월 한 달간 수급상으로는 어떤 거로 좀 살펴봐야 되고 또 전체적인 전략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연초 1월 시장의 항상 특징은요, 기본적으로 투신권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연간 어떤 전략을 세우면서요, 첫 번째 매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연간 전망에 대한 철저한 시작 부담이다. 그리고 흔히 얘기해서 포트폴리오 재편 작업을 하는 것이 흔히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외국인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특히 1월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흐름에 상당히 주목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특히 월 말도 아니고요, 월 중간도 아니고 바로 당연히 이번 주에 특히 한 수요일부터 우리 대한민국 시장에서 외국인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요, 미국이나 유럽의 대부분의 선진국 주시장은 1월 2일 월요일이죠. 월요일자에 미국 현지 시간은 월요일자가 휴장입니다. 그리고 3일부터 거래를 하기 때문에요. 그것이 우리나라의 시장에 반영되는 것은 이제 대부분 이제 수요일 아침 시장이 되겠는데요. 아마 그동안 2주 정도 휴가를 갔던 외국인이 돌아오면서요. 그리고 그들의 어떤 전략 전술이 확인되면서 시장 방향성이 그동안 2주 정도 억눌려 있던 시장이요,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방향성은 저 자신도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방향성이 보이면요, 한 최근 2주 동안 거래도 없이 지난 우리만 보더라도 지난주에 마지막 주에는 진폭이 상당히 좁아져 있는데요. 진폭이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있다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황이 중요하죠. 지금은 종목 선택은 저 자신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은 시황에 철저히 순응하셔야 된다 생각 갖고 있습니다. 여하튼 제가 표현은 좀 격할지 모르겠지만은요, 안전벨트를 매셔야 될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크게 위로 튀건 크게 아래로 내리건 제가 봤을 때 주 중반 이후에 방향성 보일 것 같습니다. 주봉으로 봐서 이등변 삼각형형, 이등변 삼각형형의 거의 이제 끝에 가게 되면은 굉장히 큰 방향성 변화가 나타나는데, 지난 12월 연말에 점점 진폭이 줄어들면서 그런 패턴이 나타내는 점, 거기에 대한 이제 경계심을 이학년님께서도 좀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수급상으로는 아무래도 외국인들 좀 봐야 되는데, 주요 증시 휴장,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오늘 아시아 증시에서는 중국이나 일본, 베트남 증시 전부 휴장이고요. 오늘 밤 미국 증시, 뉴욕 증시, 런던 증시 휴장이고, 특징적인 건 독일하고 프랑스 증시는 오늘 열립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1월에도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제일 큰 변수가 아마 유로존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투도 많이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이성태 과장께서 일단 여러 가지 변수 좀 체크 좀 해주시고요. 전반적인 전략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유로존 같은 경우에 다음 주에 무엇보다 큰 어떤 9일날 독프 어떤 정상회담이라든지 12일 어떤 20일 정책회의, 그리고 1월 말에 어떤 유럽 정상회담이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가장 어떤 문제되는 것은 유럽의 재정 위기의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 해결 방안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어떤 투자 심리가 시장에서의 반응인 것 같고요. 이러한 어떤 회의 부분에서 어떤 구체적인 어떤 회의 결과가 만약에 도출이 안 된다면은 어떤 시장에서 좀 더 큰 하락의 어떤 요인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미국이나 중국에 있어가지고 어떤 경제 지표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연초에 작년 초에 어떤 물가 성장에 따른 인플레 억제 차원, 긴축에 따른 긴축 완화의 어떤 정책 변화 스탠스의 어떤 속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부분들은 중국에 있어가지고 성장의 어떤 정책 마인드가 만약에 들어선다면은 의외로 좋은 쪽으로 반영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고용이라든지 제조나 소비 이런 어떤 부분들이 경제 지표로는 굉장히 어떤 양호한 상태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어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전 글로벌적인 어떤 레버리지 축소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급격한 어떤 성장축은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년에는 성장축보다는 안정 기조에서 나가는 그런 경향이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의 새로운 어떤 축이 하나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어떤 중동 쪽에 어떤 이란의 어떤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최근에 지금 이란에서 호르무즈 어떤 해협의 어떤 봉쇄에도 위협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이 유가에 어떻게 작용하느냐 이런 어떤 부분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어떤 경우에는 우리 철저하게 1등 기업 절대적으로 최상의 어떤 종목에 접근하는 그런 투자 마인드가 더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어떤 주식 비중을 축소하는 그리고 안전 리스크 관리하는 차원에서 현금 비중을 조금 더 늘려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태 과장께서는 일단 처음 말씀하실 때부터 일단 불확실성 이런 부분 때문에 현금 비중을 일정 부분 가져가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뭐 말씀해주신 여러 변수 중에서 언급되지 않은 부분이 사실 시장이 제일 불안해하고 있는 거는 프랑스 등급 강등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일단은 1월 달에 좀 나오기 힘들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2월 달에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프랑스 신용등이 강등을 한다면은 오히려 그 부분이 어떤 유럽의 어떤 느슨한 지금 어떤, 구체화되는 이런 부분들이 더 빨리 어떤 재정 긴축에 따른 어떤 경제 모든 문제 해결에 대한 문제점 해결 방안 이런 어떤 부분들이 빨리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이 어떤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등급 강등, 글쎄 EU 정상회담 이후에 나올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고요. 1월 달에 미리 나왔을 때 오히려 이제 그 악재를, 매를 미리 맞는다. 좀 이승태 과장께서는 그렇게 보시는 것 같고, 사실 시장에는 좀 다른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섯 가지의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